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는 게 처음인데,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통번역대학원 입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시생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시생 분들뿐만 아니라 입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모두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1학년 한영통역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제가 이대 통대생이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은 거의 대부분이 이대 통대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처음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이대랑 외대 둘 중에 어느 곳을 선택을 할지일 텐데요. 특히나 두 학교는 시험날도 같기 때문에 꼭 한 곳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죠. 아마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외대랑 이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외대는 1차 필기시험이 있고 이대는 필기시험이 없이 구술시험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일 텐데요. 외대는 근데 1차 시험이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1차에서 떨어지면 그 말을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게 되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처럼 한 번만에 이게 모든 게 결정이 된다라는 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둘 중 어느 학교를 선택을 하셨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가 왜 이대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를 한국 외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외대를 지망을 했는데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부담도 물론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거리도 이대가 훨씬 가까웠고 뭔가 외대를 오랫동안 다녔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대를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 한 학기를 넘게 다니면서 느낀 거는 외대나 이대 둘 다 너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둘 중 어느 곳을 선택을 하셔도 만족스러운 통대 생활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대 입시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제 영어 실력은 원래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대 입시를 시작하실 때 아마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가 국내파가 많은지 해외파가 많은지일 텐데요. 사실 이거는 국내파 분들이라고 영어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해외파라고 또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강점이 있고 각자 공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내파라 해서 좀 주눅이 드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저의 경우에는 저는 해외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7년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쭉 다니다가 중3 때 한국에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좋아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한국 입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어가 영어보다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3 때 대학교 입시를 하면서 잠깐 외국 유학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AP 몇 과목들이랑 토플 같은 영어 공부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아마 영어에 대한 그래도 흥미는 완전히 잃지 않고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 입시를 선택하게 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외대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중국어도 영어만큼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학부 전공은 중국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어학 시험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할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입시를 시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토익은 990점이었고 토플은 사실 워낙 본 지가 오래돼서 기한도 만료되었고 기억도 잘 안 나긴 하는데 대충 110 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어학시험 성적은 사실 실제 영어를 얼마나 잘 구사를 하는지랑은 그렇게까지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학시험 성적은 참고용으로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 8월에 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시험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학부 때 영어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수업을 주 1회 주말에만 등록을 해놓고 수업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자료는 계속 받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되겠구나 정도는 익혀놨던 것 같습니다. 학원은 가장 유명한 두 곳 중에서 이창용 어학원을 다녔고요. 8월에 본격 입시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을 한 분 골라서 그분 수업만 집중적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랑 대면 수업을 병행을 해주셨는데 대면 수업을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한 번도 대면 수업을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대면이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았거든요. 대면 수업을 가면은 그 긴장감이 물론 있겠지만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 그냥 편하게 나의 발표 순서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 그냥 마이크를 끄고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꼭 다녀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초시라면 학원을 다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대한 자료를 혼자서 준비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 꾸준히 양질의 정제된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주시는데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우선은 귀찮잖아요. 학원에서 다 주시는 걸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입시를 시작했을 때는 안 좋은 습관이나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사항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은지 등등을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학원에 다니면 다른 분들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초시라면 학원을 다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수업 자료를 혼자 계속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면서 인풋을 늘리는 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가장 마음이 잘 맞았던 스터디 파트너 한 분이랑만 주 1회 2시간 정도씩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9월이 끝나자마자 학원 게시판에 스터디 파트너 찾는다 글을도 올리고 일회성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웃풋을 좀 폭발적으로 늘리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스터디는 모의 면접 스터디였어요. 보통 뭐 취준을 하더라도 모의 면접 스터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입시도 어떻게 보면 면접이랑 비슷하게 퍼포먼스가 중요하니까 실제 면접이랑 유사한 세팅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연습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의 파트너를 모아서 대면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이때 실제 교수님 3분, 학생 1명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처럼 3대1로 면접 세팅을 만들어서 훈련을 했어요. 스피커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 교수님들이 어디 앉아 계실지, 어떻게 앉아 계실지, 그 스피커 음량은 얼마나 클지, 또 마스크를 끼고 어떻게 말을 할지, 아이 컨택은 어떻게 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 컨택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통역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아이 컨택도 통역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같은 통역이라면 아이 컨택을 조금 더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지금 수업 때도 교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미리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막 시험 전날에도 금요일 밤에 환승연애 마지막 화 한다고 이거 꼭 보고 자야 되고 또 쇼미더머니도 그날 영지가 우승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보고 자야 된다고 밤 늦게 자고 그럴 정도로 노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시험 한 달 반 정도 전부터는 최대한 술 약속도 안 만들고 친구들도 최대한 덜 만나고 그렇게 공부에 최대한 전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우선
한국어 신문을 매일 정독을 했어요. 중앙일보 종이 신문을 구독해두고 매일 정제된 한국어 표현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아야 됐었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또 학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포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캐주얼하고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앙일보 오피니언을 보면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캐주얼한 내용의 글들도 읽어보면서 나라면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지 요약하는 연습도 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머릿속으로 가시화를 해볼지도 연습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가시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암기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통대 시험이 순차 통역보다는 요약 통역 시험이고 그리고 노트 테이킹도 안 되기 때문에 1분 30초 가량의 지문들을 듣고 외워서 바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외워야 할지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지문을 외우는 방법에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유명한 가시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유튜브 기억의 궁전을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한 자료가 나오는데 이걸 참고해서 제 머릿속에 제 방을 가지고 기억의 궁전을 만들어서 외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연상하면서 하나씩 기억을 했고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질 때는 손가락으로 같이 그 주제별로 한 손가락씩 외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의 궁전 방법이 처음에는 좀 어떻게 가능하지? 하다가도 어떻게든 연습을 하다 보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의 궁전을 첨부를 해둘게요. 사실 학원에서 주시는 자료가 워낙 많고 이거를 다 소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학원 자료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저는 그 외에 또 도움이 되었던 게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통째로 외우고 예문을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외에 유튜브 채널 중에 NPR 뉴스도 많이 봤었고 해외 이슈나 요즘 알아두어야 될 것들 짧고 간략하게 알려주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독을 해두고 꾸준히 보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도 그런 짧은 글귀로 뉴스 올려주거나 소식들 전해주는 그런 계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그냥 캐치업만 해두면 따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당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오후반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 첫날 한 영 시험 때는 3시 반 입실이었고 둘째 날 영한 시험은 12시 반 입실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떨리는 날이죠, 당연히. 저는 뭔가 단정해 보이고 싶어서 시험 전에 아침부터 미용실 가서 헤어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많이 오버했던 것 같아요. 옷은 최대한 단정하게 불편하지 않고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에는 스터디를 할지 말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입을 풀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했던 그 주제가 시험에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전에 저는 그래서 스터디를 하려고 2시간 일찍 학교 그 ECC 스타벅스에 가서 같이 오후반 배정받은 스터디 파트너 언니랑 공부를 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적절한 지문을 가지고 짧게 2꼭지 정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주제별로 나올 법한 표현들, 배경 지식들을 공부를 했고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엮여서 다른 얘기가 함께 나올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시험 대기실에 들어가면은 책상 위에는 가지고 온 자료, 종이 자료에 아무것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기기는 특히 다 전원을 꺼서 가방에 놔둬야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료를 보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호명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4번째 순서였는데 한 사람당 시험이 사실 거의 3, 4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제 순서가 오더라고요. 이름이 호명되고 복도로 나갔는데 이제 시험장 앞에 딱 서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가지고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긴장이 좀 덜 됐던 게 제가 모의 면접 스터디를 연습했던 대형과 거의 비슷하게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계신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교수님 앞에 스피커와 녹음기가 딱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적당한 크기로 딱 흘러나왔고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준비되면
수험번호를 말을 하고 바로 발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제가 어떻게 요약 통역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한영 지문이 생각 외로 꽤 쉽고 제가 캐주얼한 지문에 좀 강한 편인데 딱 제 맞춤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내용도 논리도 기억하기 쉬웠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락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조금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거를 여러 번 behave well이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첫 시험이라 긴장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같은 필러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을 이때는 정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용이 쉽다 보니까 어떻게든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간에 크게 퍼스가 없도록 문장을 이어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음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날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다음날 영한 시험을 위해서 스터디 파트너들이랑 연습을 간단히 하고 그러고 아구찜 먹고 일찍 잤습니다. 다음날 영한 시험에도 스터디 파트너 언니랑 만나서 스터디를 했는데요. 전날 주제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날은 또 얼마나 어려울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우크라이나 전쟁,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최대한 같이 여러 지문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했던 게 이때 마지막으로 스터디 파트너 언니랑 했던 지문이 경제랑 강달러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강달러랑 인플레이션, 탈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날도 시험 순서가 빨리 다가왔고 이제 좀 지문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뭔가 내용은 잡은 것 같았는데 누락한 문장도 있었고 좀 다르게 나왔던 문장도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고 표현이랑 구조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면서 약간 조금 아쉽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교수님 한 분께서 제가 누락했던 그 문장을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탈세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그때 갑자기 순간 질문을 들으니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교수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당돌한데 교수님들이 웃으시면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나자마자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이 안 났으면 진짜 낭패였을 텐데 너무 다행이었고 또 교수님도 딱 그 문장을 다시 말할 기회를 주신 거니까 여러모로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틀간 시험이 진행되었고 저는 끝난 당일에는 막 그동안 배탈 날까 봐 못 먹었던 마라샹궈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합격 발표 전까지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 통역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잡아서 디테일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화 연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을 정말 일일이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내용의 논리를 살리고 이 지스트를 살려서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한두 문장 누락한 걸로 굉장히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문장이라거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라면 약간의 누락은 사실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순자 통역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외워서 말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떠한 지문을 들었을 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잡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몰랐어요. 맨날 막 놀고 먹고 하는데도 정말 안 가고 혼자 제주도 여행도 막 다녀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맨날 혼자 기도하고 유튜브에 합격 주파수 이런 거 막 찾아보고 별의별 그랬는데 어쨌든 합격 발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실 일찍 뜨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정말 10시 정각에 딱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이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서 간직해야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합격을 하면은 나중에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동기부여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만들게 되었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합격했습니다 글씨를 보고 막 너무 기뻐서 그땐 눈물도 안 날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의 노력이 다 보상받은 것 같고, 아, 그래도 내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건 아니구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합격 발표 순간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There could be a place for you and me. And under the stars, you pack up your car, 'cause you're going far away from here. 여기까지가 저의 입시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덧 통대 2학기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의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 전부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이대 자체가 다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대 통대에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통대 입시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하는 시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1년으로 합격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고 2년, 3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어를 좋아하시고 통역에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 공부 자체가 영어도 영어지만 여러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전반적인 말하기 실력이나 사고 능력도 같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입시를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 시간이 다 낭비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게 결실을 맺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이대 통대에 지원하신 모든 과 분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 학교에서 꼭 뵙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학년 2학기 통대생으로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의 재미있는 학교 생활 많이 기대해주세요.